자,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 기회를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때가 바로 살 때라고 외쳤던 전설적인 투자자죠. 바로 존 템플턴입니다. 오늘은요, 이 진정한 바겐헌터의 투자 철학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존 템플턴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죠.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어떠세요? 딱 들으면 이게 말이 돼? 싶잖아요. 상식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불을 만드는 황금률이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역발상 투자의 황금률이죠. 아니 도대체 왜? 시장에서 진짜 큰 성공을 하려면 꼭 이렇게 남들하고 반대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템플턴은요, 시장을 무슨 복잡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순환, 뭐랄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본 거예요. 강세정은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시작해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모두가 와 이제 부자다 외치는 그 순간 바로 그 행복의 절정에서 끝장난다는 거죠. 결국 시장은 인간의 집단 심리, 이 감정 덩어리가 움직인다는 통찰인 겁니다. 모두가 탐욕에 취해 있을 때 위기가 싹 트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회가 태어난다. 진정한 헌터는 바로 이 감정의 파도를 읽는 사람이죠. 근데요, 이런 생각,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나오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템플턴의 이 철학은요, 실제 경험, 그것도 아주 혹독한 위기 속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점,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위기 속에서 단련되다.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바로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끔찍했던 스승은 바로 대공황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공황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가진 걸 다 내던지던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주 태연하게 경매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농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어린 템플턴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진짜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랑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진짜 기회는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아,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너무 강렬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린 부자다라고 외쳤는데 며칠 만에 우린 다 잃었다, 망했다가 된 거예요. 그 환호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모든 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어린 나이에 직접 목격한 겁니다. 이 경험이요,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아, 서류 위에 찍힌 숫자는 그냥 신기로구나. 하룻밤이면 사라질 수 있구나. 진짜 부는 돈을 아끼고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정말 뼈에 새기게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비관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매수하라. 이제 템플턴이 어린 시절에 얻은 이 뼈아픈 교훈들을 실제 투자 세계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써먹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레모네이드 가게 이야기가 정말 모든 거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자, 보세요. 시장 분위기는 날씨 같은 거예요. 날이 화창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가게값을 막 올리죠.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손해보기 싫으니까 겁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때 미리 우산을 딱 챙겨온 아주 이성적인 투자자가 나타나서 헐값에 그 가게를 낼름 사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22.6%.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이건 1987년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 날 단 하루 만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찍힌 숫자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냥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를 외치던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의 순간이었죠. 바로 이 질문이 평범한 투자자랑 위대한 투자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남들처럼 공포라는 본능을 따라 같이 팔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이성을 따를 것인가. 템플턴의 철학은 바로 이런 순간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그 용기.
딱 그 차이 하나가 19년 뒤에 거의 2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하루 먼저 사고 늦게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날에 들어간 돈은요, 그 이후에 모든 상승 랠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거죠. 바로 이게 최고 비관의 지점에서 행동하는 것의 진짜 힘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사냥꾼의 정신입니다.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남들 팔 때 산다.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심리 훈련, 바로 사냥꾼 같은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데 템플턴이 대학 등록금의 4분의 1을 포커를 쳐서 벌었대요. 대단하죠? 그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포커 테이블에서 시장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확률 게임이 아니구나. 상대방의 비이성적인 공포와 탐욕을 읽고 그걸 역이용하는 거대한 심리전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템플턴은 시장에 종종 블러핑을 한다고 봤습니다. 포커에서 안 좋은 패를 들고도 막 돈을 거는 것처럼요. 시장 가격, 즉 베팅 금액이 그 자산의 진짜 가치, 즉 손에 든 패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집단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거나 반대로 공포 때문에 헐값에 내던져지는 이런 게 다 시장의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투자자는 바로 그 블러핑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죠. 자, 보세요. 냉철한 판단력,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적인 절제력.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위대한 포커 플레이어와 위대한 투자자의 공통점입니다. 결국 투자는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과 군중심리라는 함정을 이겨내야 하는 거대한 심리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당신을 위한 역발상 투자 도구함.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어요. 그럼 이 위대한 투자자의 지혜를 지금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템플턴의 투자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규칙에 템플턴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냥터를 한국에만 두지 말고 전 세계로 넓혀라. 둘째,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 미친 듯이 연구해라. 셋째, 남들이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팔아치울 때 바로 그때 사라. 그리고 넷째, 남들 다 아니다라고 할 때 내 분석을 믿고 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게 바로 박앤헌터의 길입니다. 와, 이보다 더 강렬한 말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 피가 당신의 것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계좌도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파랗게 멍들어 있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역발상 철학의 끝판왕 같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나쁜 소식들로 가득하죠. 만약 템플턴의 안경을 쓰고 지금 이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최고 비관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